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로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절반 정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간단한 제 소개도 할 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누가 무슨 일들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뺏는 일을 한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엽 씨는 세상이 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본능이요. 본능이요? 좋은 이야기네요. 휘정 씨는? 이득. 이득? 그러니까 약간 자본이나 돈 같은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환주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등가 교환. 등가 교환으로. 오케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은 돈이 아니라 관계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그 똑똑하다는 행동 경제학자들이 깨닫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돈에 욕심이 많습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해 보자면 사랑이라든지 더 많은 친절, 더 많은 존경, 그러니까 관계적인 가치들을 더 얻어내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사람을. 제가 환주 씨한테 선택권을 하나 줄게요.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돈을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옵션이 뭐냐면 당신은 한 푼도 가질 수가 없어, 절대. 근데 내가 원하는 모든 관계를 가질 수 있어.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전자를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모든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관계를 원해요. 삶이란 게 나, 너, 우리,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강의도 하고 인용도 많이 하는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시절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환주 씨의 마음을 뺏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한 달 동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번에 제가 과제로 내드린 강점 분석을 하셨죠. 저는 탑 10에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 매우 쉽게 말하자면 삶의 원칙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위한 원칙이 분명하다는 뜻이고, 원칙이 분명하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부끄럽게도 어떤 분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농담으로 교장이라고 하거든요. 교장. 교장은 영어로 뭐죠? 오케이. 발음 좋은데?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그 관련된 언어가 프린시플이 있는데 그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은 원칙을 제정하는 자라는 뜻이 있겠죠. 근데 이제 원칙을 제정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원칙을 제정하는 거. 그리고 그걸 따르게 하는 거. 아버지 이마고라고 하는데 그런 아버지적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적인 것들을 끌어당길 수도 있겠죠. 제 자랑은 그만하고요. 할 때마다 좀 그렇네요. 네. 관찰해봤어요.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니까 그중 하나가 내가 뭘 잘하는지 정확히 알고 내 역할에 충실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움을 잘 청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기와는 다르게 삶에서 많은 순간에서 저를 좀 사랑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강점 분석을 한 다음에 좀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탑 1이 존재감 테마예요. 존재감 테마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 타인의 인정을 무조건 받아야 돼. 타인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일기 한 편도 쓰기 싫어. 관종이 관종.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스트레스기도 했거든요. 아들러 개인 심리학만 봐도 인정 욕구를 반드시 버리라고 해요. 근데 다른 건 다 노력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조깅하러 나가기도 싫은데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제 강점 분석에 따르면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에너지를 얻고 그게 없으면은 삶의 에너지를 잃어요. 희정 씨 승부 테마 있죠. 승부 테마가 있는 사람은 타인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보통 뭐라 그래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비교를 안 하면은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럼 이 사람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가장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모습이 내 삶의 원동력이었고 이거를 인지하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좀 그때부터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나를 항상 가장 괴롭게도 하는 법이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환주 씨나 영락 씨나 되게 오래 계신 분들 강점 분석을 보고 오래 있으면 이해 안 될 때도 막 있잖아요. 쟤는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근데 다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타인이 이해가 되는 거죠.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근데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인간은 세상을 절대 사실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다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지. 그럼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필터를 이해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걸 알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가 긍정심리학 기반이에요. 마튼 셀리그만의. 근데 이거는 비판의 여지도 많고, 이 접근법은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의 결하고는 많이 달라요.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긍정심리학은 사실. 하지만 저는 어떤 접근법이든 얻어낼 수 있다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좀 강점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과제로 드린 자기소개를 하면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케이.